역사책은 난징 대학살을 기억합니다. 30만 명이 희생된 참혹한 비극으로 말이죠. 하지만 중국 북부 끝없는 초원이 펼쳐진 내몽골에서 벌어진 일은 어떨까요? 이곳에서는 전투가 아니라 통제로, 전쟁이 아니라 실험으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실험실이 되었고 유목민들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었습니다. 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이 땅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역사의 그림자 속에 묻혀버린 내몽골의 비극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잊혀진 역사를 기억하는 큰 힘이 됩니다. 1930년대 후반, 일본은 중국 대륙을 향한 야욕을 본격화합니다. 중일 전쟁이 확대되면서 일본군의 시선은 내몽골로 향했습니다.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내몽골은 단순한 초원이 아니었습니다. 만주와 중국 북부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광활한 토지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곳이었죠. 일본은 이 지역을 손에 넣으면 대륙 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몽간국입니다. 1939년 일본은 내몽골 지역에 괴뢰 정권을 세웁니다. 겉으로는 몽골인의 자치 국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일본 관동군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허수아비 정권에 불과했습니다. 몽간국의 수도는 장자커우, 지금의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였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일본군은 철도를 깔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지배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항하면 죽음뿐이었으니까요. 일본은 이 지역을 철저히 통제하며 자원을 수탈하고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항일 유격대가 활동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은 토벌 작전을 반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의 실체는 무차별 학살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의심스러운 마을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남성들은 게릴라로 의심받아 직결 처형되거나 고문당했고 여성과 아이들은 강제로 이주당하거나 가족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저항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단지 그 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을 전체가 불타올랐습니다. 특히 삼광작전이라 불리는 초토화 전략이 내몽골 전역에서 자행되었습니다. 모두 죽이고 모두 빼앗고 모두 태운다는 의미를 가진 이 작전은 말 그대로 생명과 재산을 모조리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곡식은 약탈당하고 우물은 오염되었으며 집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의 고통은 더욱 깊었습니다. 가축은 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말과 양, 소를 빼앗긴다는 것은 생계수단을 잃는 것을 의미했죠. 일본군은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가축을 강제로 징발했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유목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토벌 작전만으로도 수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몽골에서 벌어진 가장 끔찍한 범죄는 바로 세균전과 화학무기 실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일본 관동군 산하의 악명 높은 731부대를 비롯한 세균전 부대들이 내몽골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패스트균, 콜레라균, 탄저균 같은 치명적인 세균이 비밀리에 투입되었고 일부 마을은 통째로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감염된 벼룩을 풀거나 우물에 세균을 투입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갑자기 퍼진 전염병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격리도 치료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만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화학무기 실험도 자행되었습니다. 겨자가스와 같은 독가스가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피부가 짓무르고 호흡기가 망가진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일부는 즉사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범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패전하면서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얼마나 희생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생존자들의 증언과 간접 자료를 통해 수천에서 수만 명이 이 실험으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내몽골의 비극은 전장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은 현지 주민들이었습니다. 철도 건설, 광산 개발, 군사시설 공사를 위해 수많은 중국인과 몽골인이 강제로 징용되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에 처했고 따라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동 환경은 참혹했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일해야 했고 식사는 하루 한두 끼에 불과했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했지만 치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대로 버려지거나 처형당했습니다. 특히 광산 노동은 가장 위험했습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깊은 갱도에서 일해야 했고 낙반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이들의 시신은 제대로 수습되지도 않았습니다. 갱도 한쪽에 방치되거나 집단 매장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제 노동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부 광산에서는 생존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내몽골은 난징 다음으로 중국인이 가장 많이 죽은 곳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역사학계의 정설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은 패전이 임박하자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량의 문서를 소각했습니다. 세균전 실험 자료, 학살 명령서, 징용 기록 등이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살아남은 기록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간접 자료와 생존자 증언, 인구 변화 통계 등을 종합해 추정할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몽골이 중국 북부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지역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전쟁, 학살, 세균 실험, 강제 노동, 기근, 강제 이주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 재앙이 겹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사라져갔습니다. 오늘날 내몽골의 초원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땅 밑에는 이름도 없이 묻힌 수많은 희생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잊혀진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몽골의 비극은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증언해야 할 역사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잊혀진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